여러분은 여러분 세대의 고민거리와 여러분 세대의 십자가를 메고 여러분 앞에 있는 골고다 언덕을 나름대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제 옆에 앉으셔서 제 숨소리 들릴까봐 숨도 제대로 못 쉬었는데요. 제가 2008년 때 촛불집회 촛불소년 대표로 활동하면서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정치 외교학과를 전공하고 싶어서 학교로 왔는데 저도 그렇게 관심 있으면서 이제 사실 정치에 대해서 명확한 제 안에서의 개념도 확실하게 모르겠고 주체적인 입장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저랑 같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이런 분들에게 정치인으로서 정치에 대해서 쉽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다 들었는데 제가 답하기 전 편한 것부터 하죠. 2008년 촛불소년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정다운 학생, 예, 이름도 아주 좋습니다. 정치에 대한 주체적인 입장이 없다. 지금 2학년이에요? 2학년? 1학년? 아이고, 대학 1학년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이게 없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이게 단순히 무슨 책을 많이 읽거나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는 무슨 정치외교학과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꼭 자기의 주체적 입장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인 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정치라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2시간 동안 얘기한 건데 정치는 일상적인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그런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가능한 방해받지 않고 나름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끔 그렇게 여건을 이렇게 잘 만드는 게 그런 일들을 통칭해서 정치라고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국회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시민단체를 통한 정치를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언론이나 지식인 활동조차도 정치 활동을 한 형식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역시 국회, 청와대, 내각 이런 것이 정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긴 하지만 그 현장 밖에서 그 내각과 청와대와 국회가 움직여 가도록 만드는 여러 영향 주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움직이는 활동들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하나의 생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너무 초조하게 빨리 세워야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인생 뭐 있습니까? 느긋하게 가는 거지. 예, 그렇게 대학 2학년 되기 전에 정치에 대한 주체적인 입장을 세워야 된다. 그런 목표를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전공 분야 공부를 쭉 해나가시면서 교양 삼아 여러 가지 이런 사회에 관한 것들 또는 인간에 관한 공부 이런 것들 함께 해나가시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자기 나름의 견해를 형성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진 학생이 연관된 질문인데 옛날에는 학생들이 다 했는데 요새는 학생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희 때는 데모하느라고 공부를 못했는데 그리 한참 지나니까 요즘 대학생들은 공부도 안 하고 데모도 안 한다. 그런 말이 나오더니 요즘 학생들은 살기 바빠서 데모는 안 하고 공부만 한다.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어느 것이 꼭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3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30년 전 이맘때가 제가 군대에 막 끌려갔을 때인데 9월달이죠 지금이. 논산훈련소 신병대기 훈련연대에 들어가 있던 시기네. 30년 전입니다. 1980년 9월에 입대를 했으니까 저희 입대가 아니고 감옥에서 군대로 끌려갔는데 병무청장한테 항의를 했더니 이런 강제징집이 어딨냐 했더니 모든 징집은 다 강제적인 겁니다.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저희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징집은 다 강제로 하는 겁니다. 옳은 말이죠? 근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읽던 책들이 막 공산당선은 무슨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무슨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 이런 거 읽었거든요. 마오쩌둥의 모순론, 실천론 이런 거, 그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뭐 무슨 유고슬라비아의 무슨 여십 브로저 티토 전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제 우리는 꿈이 컸어요. 그냥 뭐 스펙 쌓고 취직하고 이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을 탁, 그죠? 어떻게 해버리는 거, 나라를 통째로 어떻게 해버리는 거, 이런 꿈을 꾸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박정희를 쫓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두환을 쫓아낼 수 있을까?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걸 맨날 고민하면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했나? 그렇게 맨날 이제 혁명사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밥 먹고 살았으니까 다행이죠, 제가.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되게 우리가 어떤 사명감 같은 것들이 강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저희 연령대가 한 80만 명 태어나던 때거든요. 제가 1959년생이니까. 여러분 나이대 되게 한 50만 명 정도 아마 났을 거예요. 우리가 80만 명 넘게 태어난 해고, 그 중에서 예, 고3 때까지 살아남은 숫자가 거의 75만은 확실히 넘어가 78만 정도 됐을 거고, 대학에 4년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숫자가 7만 5천 명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만이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던 시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대학생들은 어떤 사명감, 우리가 사회에서 뭔가 특권을 받았다, 혜택을 받았다 이런 의식,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가 그런 맹랑한 생각을 하면서 사회에 뭔가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박정희가, 전두환이 너무 무섭게 독재를 하기 때문에 예, 백성이 무릎 니르고자 할 바 있어도 훈민정음에 나오죠. 그때는 할 말이 있어도 글이 없어서 못했는데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할 말이 있어도 무서워서 못하던 시절이니까 우리가 대학생들은 잡혀가도 혼자 징역 살면 되잖아요. 근데 회사원이 잡혀가면 온 가족이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감옥을 가는 게 사회적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합리적인 행동이던 시절. 근데 그때 학생들이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대학생들이 그래야 될 이유는 없죠. 지금은 노동조합도 있고 전교조도 있고 다 자기가 알아서 하잖아요. 뭐 대통령이 좀 무섭게 하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싸워야지. 어떻게 해요? 대학생들 스스로의 문제를 가지고 싸울 때입니다. 등록금 문제, 장학금 문제, 뭐 우리가 낸 교비를 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거를 어떻게 해버리는 문제. 여러분들 자신의 요구가 있잖아요. 왜 좋은 강사에게, 원어민 강사에게 영어를 배우려면 왜 학원을 가야 되냐는 거예요. 대학은 뭐 하는 데인데 비싼 수업료 받고. 왜 대학 자체에서 영어, 제2외국어 서비스를 왜 못하는 거예요? 어느 학교 보니까 교비 받은 거 모아가지고 그걸로 재단에 땅 사주고 말이죠. 멀쩡한 산 깎아내고 이렇게 대학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바로잡는 거 여러분들이 일부터 제대로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사회 전체가 변하는 거니까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뭐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든가 뭐 이렇게 막 탓하는 소리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세대의 고민거리와 여러분 세대의 십자가를 메고 여러분 앞에 있는 골고다 언덕을 나름대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시절에는 우리 세대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한 세대 앞선, 제 딸이 대학 2학년이니까 여러분들은 대학생들은 이제 제가 아버지 나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각 세대마다 그런 운명, 자기의 십자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 세대는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사명이나 요구가 변화될 때는 또 변화된 요구에 맞게 여러분들이 또 살아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이 사시는 거지 누가 뭘 하겠어요.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꼰대들 소리지. 예, 별로 저도 여러분 나이 때 듣기 싫어했어요. 어른들 이야기. 그죠? 듣긴 들어야 되는데 듣긴 들었죠. 그렇지만 속으로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기성세대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 뭐 저렇게 살았구나 저 세대는 참고해야겠다 그런 정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손해니까 그죠? 알아서
잘 하실 것으로 봅니다.